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서 빈도 분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빈도 분포를 구하고 우리가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그 표를 그려야 되는데 표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이 빈도 분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아래와 같이 이런 그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5개인 변수가 있을 때 각 범주별로 빈도 분포를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뭐 여기는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R을 사용해서 분석할 때 가장 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다양하게 통계 분석을 해서 그 아웃풋을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논문이나 보고서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일이 다 이 숫자를 보고 다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일일이 입력했을 때는 이 잘못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통계 패키지들의 분석에서는 그 결과를 좀 더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 아래서는 별로 제공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들로서 이제 제가 찾은 건 뭐냐면 그 엑셀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의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엔 엑셀도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뭐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쉽게 그리고 기능상에 있어서도 엑셀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이 R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이제 단순한 우리 이제 테이블 분석부터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를 복사를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실행을 시켜서 여기로 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서식 붙여넣기라고 하는 에서 나오는데 이 텍스트를 열로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로 분할 이렇게 해주면 자동 감지 그러니까 이 칸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나 어떤 구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1, 2, 3, 4, 5라고 해서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뭐 아래 한글이든지 워드에 갖다 붙여주면 쉽게 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테이블 함수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표를 제시를 할 때는 이 카테고리가 1, 2, 3, 4, 5가 아래쪽으로 붙여지고 그 우측으로 이제 이 빈도 분포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지금 이걸 복사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를 할 때 그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거든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의 표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범주와 그 다음에 범주에 따르는 빈도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서는 나왔던 지금 이 테이블은 지금 딱 빈도만 나왔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제 퍼센트나 비율의 분포까지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cbind라고 하는 함수, 좀 복잡하긴 한데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자, cbind라고 하면, 이제 cbind라는 명령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의 다양한 기능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횡으로 이게 묶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cbind는 그거고요. 첫 번째는 이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space 데이터,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이 Q50W1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빈도 분포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누적 빈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Q50W1이라는 것의 테이블의 누적 분포를 구해서 제목을 또 큐물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비율을 구하는 거죠. 프로포셔널이니까. 그래서 이 Q50W1 변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비율 분포를 구해서 렐러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 비율의 누적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이런 식의 명령어가 나와요. 아래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건데, 보면 프리크라고 해서 빈도 분포가 나오고 이제 범주가 5개가 있고요. 빈도 분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의 누적 빈도가 나오고요. 다음에 상대 이제 비율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누적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빈도 분포하고 비율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길게까지 소수점 이하의 길게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요 다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bind로 해서 역시 빈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율을 구한 것에 곱하기 100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절한 성에서 이제 라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이제 잘라낸 소수점 이하를 세 자리까지만 나오게끔 그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프리크 하고요. 그 다음 퍼센트. 근데 이거는 이제 백분율이 아니죠. 2를 100분율인데 뒤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소수점 셋째짜리가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빈도 분포에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 숫자가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활용해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열로 분할 이렇게 해서 자동 감지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면 이 여기서 지금 이 프리크가 위에 이제 그 제목하는 세 개인데 밑에 있는 거는 네 개죠. 1, 2, 3, 4, 5라고 하는 범주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춤으로 자동 감지가 안 되니까 이제 쉼표도 없죠. 세미콜론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공백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공백이 하나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맞춤으로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이게 칸이 세 개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고요. 그 먼저 그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요 경우에는 데이터에 보면 그 공백 제거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 공백 제거라고 하는 걸 이거를 눌러주면요.
공백 제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오면 요 여러 개 하나가 어떤 때는 셀이 여러 개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전부 다 빈칸이 하나씩만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트에 가서 다시 또 텍스트를 열로 분할을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공백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요것만 하나 뒤로 이제 물러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내게 해서 붙여주면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빈도 분포를 이용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plyr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count라고 하는 명령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R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고 난 다음에 그 패키지 안에 있는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라이브러리하고 plyr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 줄로 불러오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plyr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앞에다가 써주고요.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난 다음에 뒤에 바로 이제 그 패키지에 있는 명령어를 쓰면 그냥 한 번에 불러와서 그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래쪽 방법을 선호합니다. 사실 결과는 똑같아요. 한번 해보면 자,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명령을 시키면 이런 식의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PLY는 한 번만 얘기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패키지를 불러왔을 때는 또 다른 이제 패키지를 불러올 때는 이걸 다시 또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패키지가 달라도 명령어는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으면 패키지를 불러왔으면 그거를 이제 디터치 시켜주고 다시 또 새로운 걸 불러오게 하는데 그게 사실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빈도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까 테이블을 그냥 세워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빈도 분포는 아니지만 어떤 그 변수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이제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PSYCH라고 하는 패키지의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misk라고 하는 패키지의 describe 이 두 가지가 어떤 빈도 분포, 그러니까 변수의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사이클을 이용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는 지금 하나죠. 그리고 이제 사례수는 595이고요. 평균은 3.56이고 표준 편차가 0.85고요. 그다음 미디안, 트림, 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본인 데는 그런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고요. 다음에 hmisk 같은 경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hmis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평균 뭐 이런 거를 이건 이제 표준 편차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hmisk의 describe에는 기본적으로 이 frequency하고 proportion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cbind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hmisk의 describe를 사용하면 빈도 분포와 그 다음에 이 비율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복사를 해서요.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제 한번 봅시다. 텍스트를 열로 분할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칸이 딱딱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붙여넣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거 이제 행렬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걸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선택 붙여넣기에서 행거열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의 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빈도 분포를 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어떤 빈도 분포와 어떤 그 비율만 알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요것만 이제 사용을 HMISC의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면 가장 깔끔하게 그 빈도 분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이제 팁은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이제 각각의 이제 셀이 하나씩 이제 워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빈도 따로 옆에 프로포션 따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그 어떤 한 셀 안에 이 빈도와 괄호 안에 비율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워드에다가 붙여넣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제 팁은 뭐냐면 요 두 개를 그냥 연결시켜서 붙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뭐냐면요. 함수를 넣을 때는 equal 표시를 하고요. concatenat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횡으로 붙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O 하고 콤마를 누르고요. 08 하고 난 다음에 괄호를 넣고 엔터를 넣으면 두 개를 붙여줘요. 근데 여기 보면 5 하고 0.0008을 그냥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50.008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 셀에다 붙여준 건 좋아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직접 쓰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함수를 쓰면 요거를 좀 더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까 했던 것처럼 concatenate라고 하면요. 자, 요 함수를 하고요. 다음에 이거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다가 이제 안에다가 괄호를 넣고 싶잖아요. 괄호를 넣고 싶을 때는 이제 이 문자를 넣을 때는 양따옴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한 칸을 띄운 다음에 괄호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어 주고요. C24를 거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콤마를 찍고 다시 양따옴표에서 괄호를 닫고 양따옴표를 하고 닫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70 하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옆에 0.118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하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보면요. 그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아래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165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0.227이 아니라 우리는 백분율로 제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좀 이제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필요 없으니까 둘째 자리까지만 하겠다. 이런 식의 명령어가 이제 우리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C25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100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은 다음에 자 요거를 몇째 자리까지요? 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시를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다른 건 다 똑같고 우리가 C25만 위에서 변형을 시켰는데요. C25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바꿔주는 대신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해라라고 하는 이 텍스트 함수의 이런 표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0.277을 27.70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소수점을 한 자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0.00이 아니라 0.0만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빈도 분포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빈도 분포를 변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옆으로 여러 개를 붙여 넣을 수 있을 때 셀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제 빈도와 백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도 분포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빈도 분포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구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우리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